몰랐는데 경기도 이천시가 거의 전체가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산업단지나 공장을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 이천시를 비롯해서 경기 동남부권 7개 시군이 수도권 정비 계획상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연보존권역은 한강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설정된 곳인데요. 예. 어쩌면은 그린벨트에 못지않게 아주 강한 규제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설정된 이후에 각종 대규모 이런 시설이나 특히 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이 제한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의 자연스러운 그 개발 잠재력, 성장 잠재력이 규제에 의해서 억제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자연보존권역 관련 그런 규제 중에 연접 개발 지침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접 개발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산업단지의 경우 6만 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2만 평으로 제한됐던 것을 5배, 다시 말해서 이제 30만 제곱미터로 10만 평까지 이제 계획적 개발,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이런 계획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규모를 상향함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이제 갖춰서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고 그다음에 쾌적하면서도 또 지역 또 일자리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되게 됐습니다. 네. 말은 이제 어렵지만 자연보존권역 개발 연적 개발 지침의 개정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공장을 요만큼만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더 확장해서 큰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가능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에서 그동안에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규모 개발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소규모 개발만 되고 실제 그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난개발을 야기해서 결과적으로 한강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한 환경 보호를 위한 것에 역행하는 다시 말해서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지역도 주민들에게는 난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도로, 공원, 학교 각종 이런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는 제대로 규모 있게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기반시설도 갖추고 또 오히려 환경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교통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이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로 접근하려고 하면 한번 이렇게 중간에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수서 광주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전철인데 2030년 착공이라고 들었는데 한 번에 서울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천에 지난 2016년에 이제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경강선 서해에서 동해 강릉 시흥까지 연결되는 경강선의 일부인 성남 여주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전철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아주 이제 부분 개통이죠. 그래서 이제 수서강선이 완공이 되면 이천에서 이제 부발해서 23분 이제 고속철도로 이제 강남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끝자락인 장원에서도 30분대 강남에 진입하는 아주 이천의 철도 교통의 아주 혁명 시대를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천시가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유망받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강남까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 인구 유입도 가능해지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규제도 일부 이제 완화가 되고 또 철도 교통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 이제 판교밸리, 테헤란밸리에서 판교밸리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이천밸리 시대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이제는 다양한 창의적 기업 활동을 해서 지방으로도 상생 발전에 이제 이런 그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만드셨다. 토대,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그 거점 개발 역할을 바로 이 편리한 교통과 또 규제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쭤봤던 이제 다뤘던 산단 그 넓힐 수 있는 그 부분 앞장서셨잖아요. 거기다 이 전철 문제까지 합쳐지면 더 많은 인구들이 더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게
경기과학고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 예. 지금 경기도에서 4곳이 예비 선정이 됐는데 예. 거의 다 통과됐고 이제 교육부 통과만 남았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어떤 맞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기본 경선을 통해서 이천, 성남, 부천, 시흥 4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예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교육부에 제대로 이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이제 그 요건에 관한 이제 심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승인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형 과학고가 이제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교육 생태계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네, 교통의 특목고까지 더 좁은 이천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도 아무래도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예. 축소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예. 들어오는데 거기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던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또 교육 당국의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그래서 특히 그 우리 이천의 그 북부권에 우리 백록초등학교 폐교된 부지에 다양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운영함으로 해서 각 학교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유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아주 그 다양한 또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가면에 모가초등학교 또 폐교 부지도 이번에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거기는 종합 학습 체험관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장을 만들어서 순환 안전 체험도 할 수 있고 이 로봇이라든가 드론 체험 또 디지털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미래 기술 미래 이런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학습관도 이제 갖추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폐교가 오히려 더 훨씬 더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을 와서 좋은 교육을 다양한 해보도록 체험을 할 수 있고 이해했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까지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